AI 전력 위기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지금 시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데이터 센터가 2028년에 AI 추론 작업만으로 지금의 2배 전력을 소비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우리 뇌는 단 20와트, 희미한 전구 하나 정도의 전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GPU를 능가하는 연산을 해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물었어요. 뇌처럼 작동하는 칩을 만들면 어떨까? 이게 바로 뉴로모픽 컴퓨팅이에요. 2026년 현재 이 시장은 90억 달러 규모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32%고요. 2035년에는 76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에요. 그리고 IBM의 NORT HPOLE 칩은 실제 AI 추론 작업에서 동급 GPU 대비 25배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입증했어요. 이건 마케팅 수치가 아니라 사이언스지에 발표되고 IEEE 컨퍼런스에서 재확인된 데이터예요. 오늘은 이 기술이 왜 진정한 혁신인지, 어떤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뉴로모픽이 뭔지 이해하려면 기존 AI 칩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해요. 기존 인공신경망, 즉 ANN은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서 실수값을 연속적으로 주고받아요. 쉽게 말하면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항상 최대 음량으로 연주하는 것과 같아요. 정확도는 높지만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죠. 반면 스파이킹 신경망, 즉 SNN은 달라요. 뉴런이 임계값을 넘을 때만 스파이크, 그러니까 짧은 전기 신호를 보내요. 대부분의 뉴런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비유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GPU는 고속도로예요. 교통 상황에 상관없이 24시간 최고 속도로 달려요. 뉴로모픽 칩은 여러 구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각 구역은 자체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 신호가 도착했을 때만 활성화돼요. 한가한 시간에는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 활동이 많아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기존 칩은 메모리와 연산 장치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두 곳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걸 폰 노이만 병목이라고 불러요. 뉴로모픽 칩은 각 코어에 메모리와 연산 기능이 함께 존재해서 이 이동 자체가 사라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두 가지 낭비를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낭비는 메모리와 연산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에요. 기존 칩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하고 다시 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이동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뉴로모픽은 이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낭비는 고정 클럭이에요. 기존 칩은 유용한 작업을 하든 안 하든 모든 트랜지스터가 일정한 간격으로 켜지고 꺼지며 전력을 소모해요. 뉴로모픽 칩은 스파이크가 들어올 때만 회로가 작동해요. IBM 노스폴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서 12나노 공정 GPU 대비 25배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어요. TSMC 4나노 공정의 NVIDIA H100과 비교해도 5배 효율이에요. 2024년 말 IEEE 고성능 컴퓨팅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왜 TSMC가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고요? 폰 노이만 구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메모리 병목과 클럭 낭비는 트랜지스터 크기와 무관한 아키텍처적 문제거든요. 그럼 이 시장에서 누가 경쟁하고 있을까요? 인텔이에요. LOIHI3화 HALA 포인트 시스템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뉴로모픽 연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LOIHI3는 4나노 공정으로 제조됐고 기존 LOIHI2보다 뉴런 수가 8배 늘었어요. 2026년 3분기에 상용 시험이 예정돼 있어요. IBM이에요. NORT HPOLE 북극이라는 이름의 칩인데요. 795제곱밀리미터 크기에 256개의 코어와 22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어요.
모든 코어에서 메모리와 연산 기능이 통합돼 있어요. 2026년 기업용 추론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브레인칩이에요. 최초의 상용 뉴로모픽 IP 기업이고 NASA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직 매출 발생 이전 단계인 초기 기업이에요. 퀄컴도 있어요. 스냅드래곤 NPU의 뉴로모픽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브리드 구조를 적용해서 이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량 탑재하고 있어요. 중국 연구진이 개발한 다윈 몽키 시스템도 주목할 만해요. 960개의 다윈 3칩에 걸쳐 20억 개의 뉴런을 구동하는 시스템인데 중국 정부가 이 아키텍처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해요. 시장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26년 9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2030년에 273억 달러, 2035년에는 760억 달러까지 성장이 전망돼요. 이 성장을 이끄는 단기 촉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과 ADAS예요. 100mW 미만의 전력으로 밀리초 단위 센서 융합을 구현해야 하는 레벨 4, 5 자율주행의 뉴로모픽이 필수 요소가 돼요. 기존 GPU 방식보다 30% 더 빠른 속도로 센서 융합이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는 엣지 로봇 공학이에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서 에너지 예산이 치명적인 제약이에요. 취리히 대학교 실험에서 LOIHI를 탑재한 사족 보행 로봇이 배터리로 72시간 작동했는데 이는 GPU 방식의 9배예요. 세 번째는 국방과 항공우주예요. DARPA가 단연간 뉴로모픽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왔어요. 브레인칩의 NASA 라이선스는 방사선에 강하고 초저전력인 뉴로모픽이 우주 등급 AI의 중요한 조달 목표가 됐다는 걸 시사해요. 투자자 관점에서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를 동시에 봐야 해요. 낙관 시나리오부터요. AI 전력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엣지 추론 수요의 구조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IBM NORT HPOLE의 2026년 양산 돌입은 뉴로모픽이 상업적으로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현재 10억 달러 미만의 매출 규모가 2030년에 11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비관 시나리오도 있어요. 스파이킹 신경망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여전히 미성숙해요. TENSORFLOW나 PYTORCH는 수백만 명의 개발자와 수년간의 최적화 경험이 있는데 뉴로모픽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실제 AI 워크로드를 SNN에 적용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개발자 채택 속도가 느려요. 인텔은 사업 전반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서 뉴로모픽 집중 투자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고요. 브레인칩은 매출 발생 이전 단계라 소심한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술이 왜 진정한 혁신인지가 더 명확해져요. 전기차 회생 제동과 비교해보세요. 기존 브레이크는 운동 에너지를 완전히 열로 버려요. 회생 제동은 그 에너지를 포착해서 배터리에 되돌려줘요. 둘 다 차량 속도를 줄이지만 손실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건 회생 제동뿐이에요. 뉴로모픽 컴퓨팅은 AI 추론의 회생 제동이에요. 기존 칩이 낭비하는 두 가지를 회수하는 거예요.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 낭비, 그리고 연산을 수행하지 않을 때도 켜져 있는 트랜지스터 낭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없애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ICLR 2025에서 인텔 LOIHI2로 구동되는 최초의 뉴로모픽 언어 모델이 시연됐는데 GPU 기반 모델과 유사한 정확도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어요. 뉴로모픽이 단순히 좁은 범위의 엣지 작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LLM 추론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직접 보여준 최초 사례예요. 이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정표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 성향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안정형이라면 IBM에 주목하세요. NORT HPOLE 2026년 기업용 양산에 들어가면서 수익화에 가장 근접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321달러에서 340달러 수준인데 현재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어요. IBM의 광범위한 AI 및 양자 컴퓨팅 포트폴리오와 함께 투자하면 뉴로모픽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192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9.6% 성장했는데 전반적인 기술 부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예요. 중립형이라면 인텔을 고려해보세요. LOIHI 3 상용 시험이 2026년 3분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뉴로모픽 연구 자산은 장기적 가치를 지니지만 경영 정상화 리스크가 존재해요. 3년에서 5년의 인내심 있는 투자 기간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어요. 고위험형이라면 브레인칩을 소규모로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최초의 상용 뉴로모픽 IP 기업으로 NASA 라이선스까지 취득했지만 매출 발생 이전 단계이고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 비중으로만 편입하는 전략이 적절해요. 오늘 내용을 딱 정리할게요. 뉴로모픽 컴퓨팅은 더 이상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첫째, AI 전력 위기는 구조적 수요를 만들고 있고 기존 GPU 아키텍처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둘째, IBM NORT HPOL이 2026년 양산, 인텔 LOIHI 3 상용 시험, 연구실을 벗어나 시장으로 진입 중이에요. 셋째, 25배 에너지 효율이라는 숫자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사이언스지 발표와 IEE 컨퍼런스에서 검증된 수치예요. 넷째, 소프트웨어 생태계 격차가 단기 리스크예요. 이 병목이 해소될 때 대부분의 가치가 실현될 거예요. 마치 NAND 플래시가 회전식 하드 드라이브를 대체할 때처럼요. 다섯째, 리스크 성향에 따라 IBM은 안정형, 인텔은 중립형, 브레인칩은 고위험형으로 포지셔닝을 달리하세요. 인텔의 라버 SDK나 IBM의 NORT HPOL이 같은 실리콘과 소프트웨어 스택에 동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 병목이 해소될 때 대부분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도 가치사슬 인사이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떤 기업에 가장 관심이 생기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